어제 해경이 세월호 구조 초기, 그러니까 출동 당시의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살릴 수 있는 승객들을 더 못 살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자 이제 14흘 만에 동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선체 내부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전문가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를 연결을 해보죠. 공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신고 후 30분 만에 해경 경비정이 도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 척, 그리고 헬기 한 척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상당수의 승객이 탄 상당히 큰 여객선이라는 걸 인지했을 텐데도 왜 이렇게 적은 수밖에 도착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마 목포 해경에서 첫 출동을 한 것 같은데, 당시 목포 해경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해경정들이 그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해경이 동원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였다면, 예. 우리는 사실 이런 재난 사고에서 119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19로 실제로 신고를 한 학생들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해경이 관할하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119 우리 소방대가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에서 3마일, 그러니까 한 5km 정도까지는 119, 미국에서는 911이죠. 예. 911이 출동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번과 같은 사고는, 그러니까 첫 출동해서 선박이 아직 가라앉기 전 무리에 부상해 있을 때는 어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구조로 타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119의 경험이 많죠. 육상에서 많은 근무를 진입해보는. 그렇죠. 실전 경험도 많고. 예, 예. 또 장비면에서도 119가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후 지금 사고 후에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게 되는데, 차후 이 재발 대책을 맞아야 할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좀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같이 출동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19가 같이 출동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어제 그 동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해경 경비정이 한 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한 척이라도 좀 선실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보면은 밖에 나와 있는 승무원하고 선장 이런 사람들 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때 119가 있었으면은 선 내로 진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창문 부수고 사람들을 확성기로 불러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렇게 현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뭔가 적시적시 투입되는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예. 우리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어떤 구조 현장에서의 아쉬움, 예. 이런 것들이 좀 덜할 텐데, 우리는 계속 이제 관할 건, 이거 지금 119도 아마 근경합동수사본부에 지금 압수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압수되고 예, 조사를 예. 받고 있던데, 예. 119 역시도 그런 점에서는 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출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어쨌든 도착을 한 이 한 척이라도 제대로 구조 작업을 잘 했느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밖으로 나와 있는 선장하고 선원들 먼저 구조하다가 소중한 20분이 다 지나갑니다. 지금 해경 측에서는 일반인하고 승무원 구분이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고 현장에 이제 우리 화면을 보면 고무보트를 탄 해경 한 4-5명이 최초로 사고 선박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고속 단정이죠. 해경 경비정에서 나온. 예, 예. 거기에 탄 분들은 아마 아주 배가 넘어가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니까. 예, 예. 이제 우리 사복을 이렇게 일반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성조원들은 대부분 제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 일반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승객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선원들을 먼저 불렀어야 될 것 같아요. 선장하고 선원들하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은 선원들은 선원이라고 구별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선장은 물론 팬티바람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경험이 있었다면, 예. 사고 선박에 접근하면서 예.
빨리 선장이 누구냐, 그 선원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선박의 구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 같이 구조 작업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방이나 태선에 필요한 모든 그 장비들의 위치를 또 작동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그 구조 작업에 임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해경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경험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해경도 이런 사고 경험이 꽤 있는 것 아닙니까? 해경이 지금 독립적으로 육군 경찰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출범한 지 한 20년 됩니다. 예, 예. 예, 20년 되는데 20년 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사고로 기억하는 게 1993년 스웨 페리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한 300여 명이 탔고 사망자도 굉장히 100몇십여 명으로 아주 큰 사고였는데 예. 그 당시는 사실은 해경이 전체적인 체계를 갖춰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예, 예. 그 육군 경찰하고 육상에 있는 경찰하고 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됐는데 예. 좀 그때까지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여수 GS 칼텍스 부두에서 조금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사고가 사실은 있었지만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재난 대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장비들도 그렇죠. 좀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그 초동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만 끌어내기에 급급한 그 다음에는 뭐 선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결국은 아주 일반적인 선박 사고 대응하듯이 그런 매뉴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선박에 접근할 때 그 선박에 그 여객이 몇 명 타고 있고 예. 어느 위치에 있고 예. 이런 거에 대한 출동하면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먼저 어디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도착한 해경이 사고 선박에 올라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400여 명의 승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승객이 있는 쪽으로 빨리 제일 많은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어제 그 브리핑하는 걸 보면은 출동한 경찰들이 4,500명 타고 있다는 건 이미 인지를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쉽죠. 우리가 뭐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그 선내로 들어가 가지고 많이 모여 있는 그쪽에 가서 빨리 그 선실 밖으로 나가서 탈출하라고 그러니까요. 먼저 고함치는 게 확성 방송을 했었어야죠. 예, 확성기를 그런 들고.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선박 구조하듯이 아주 어수룩하게 구조를 했다는 그 부분이 참 못내 통탄스러운 건데. 그러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지금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전문가로서 보시기 위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구조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해경이 현장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예. 초기에 그 현장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거기 출동한 게 보면 해군, 해경, 또 민간, 또 잠수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동은 했는데 예. 체계적으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초반 말고 그 후에 이제 침몰 후에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 초반부터 시작되면서 계속 그 현장 지휘 체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초에 선수부가 예. 물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있었죠.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부력이 점점 상실되면 아마 물 안으로 선체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부가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뭐 어렵긴 하지만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든 공기 주머니를 동원하든 예. 그 선체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걸 막았어야 됐죠. 선체가 물 위로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가라앉는 것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잠수부가 들어갈 때도 가라앉으면 잠수 수심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들어갈 방법도 묘연하고 수심도 그렇죠. 깊고. 그다음에 혹시 선내 생존자가 있었다면 예. 에어포켓 속에 예. 그게 들어가면 이제 에어포켓이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부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렇죠. 생존 가능성도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실종자 가족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게 선수부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저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것만 붙들어달라. 예. 사실은 저도 그때 그 생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응이 되지 않았던 그걸 부분. 제대로 알겠습니다. 안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으로 교수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